저는 제 영상을 찍으면서는 정치적인 얘기, 내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정치를 그냥 무관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에 편입되거나 한 방에 정치적인 문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이스하키에서 하는 그 전술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전술을 쓴 건 아닌가 했었죠. 아이스하키에는 플링 더 골릿이라는 그 전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골키퍼를 완전히 빼버리고 공격수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이런 전술을 핀다고 하면 아마 미쳤다고 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술이 있어요. 극단적인 전략을 쓰는 거죠. 1, 2분 정도 남았을 시점에 팀이 지고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 전술은 이제 실점 확률은 4배로 뛰고 내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2배로 뜁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전술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내가 비기지 않으면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점수차가 벌어져서 지나, 아니면 1점 차였을 때 내가 4점을 주고 2점을 더 딸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데, 2점을 따고 4점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4점을 주고 2점을 딸 수 있는 그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푸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함으로써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있는 것을 보면서 다들 왜 그랬을까, 그런 아마 의문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면 끝날 법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지금 몇 년째 연결해서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죠.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고립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유럽이라는 큰 시장도 잃었어요. 러시아는 무조건 무너져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인구가 1993년부터 줄고 있었고 2015년부터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러시아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건 이제 그런 근거죠. 도박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면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러시아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1개국을 흡수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티바, 루마니아, 폴란, 발트 3국,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국가들을 흡수하는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더 전쟁을 일으킨 거고,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전 구소련 때가 가장 이상적인 국경선을 이뤘었어요. 동쪽 현진 산맥하고 사막이 아시아의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던 거죠. 터키하고 마주한 곳은 코카소스 산맥이 있었고, 그리고 유럽 방면으로는 동구권을 위성국가로 거느려서 완충지대를 확보했었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들이 거품이 됩니다. 러시아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국경선은 오히려 길어졌어요. 까지 오는 거리는 짧아졌죠. 가까워진 거죠. 소련 때보다 인구는 줄었고, 산업도 원유에 의존하는 뭐 그런 수준에서 멈춰 있었고, 거기다 서방의 제재까지 겹치면서 문제는 뭐 말할 수 없이 더욱 후퇴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러시아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도박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 키를 가지고 힘맨 두 나라가 있었는데, 독일은 재무장을 해서 참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재무장을 한 것까지는 현실이 됐죠. 이걸 참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상상하는 것이 불확실한 거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유일하게 튼튼한 인구 구조가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시리아의 중요한 수를 뒀던 거죠. 의도적으로 시리아 반군을 격퇴하고 그 공간에서 IS가 날뛰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시리아는 난장판이 되는 거죠. 시리아 난민들은 튀르키예로 쓰러져 들어가고 그들은 다시 유럽으로 내보내져요. 뭐 거의 쫓겨나듯이 내보내지는 거죠. 난민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고 이제 살게 되는 판이 된 거예요. 서로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적을 갈라놓고 튀르키예 주위를 돌린 러시아는 쉽게 칼을 뽑았죠. 서방과 튀르키예 사이에서의 이간질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변수는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반격이 변수였었어요.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을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과 유럽 삐걱거리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고 손을 잡고 있는 뭐 이런 상태죠. 예측하고 분석은 했지만 역사가 다르게 흘러가게 된 전쟁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지금의 러시아의 푸틴을 보는 것 같은 상황을 한 것 같아요. 경제면이나 인구 감소 이런 건 어차피 뭐 세계적인 문제였고, 그 본인들의 잠재적인 리스크는 대통령이 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대통령을 만든 당에서도 조차도 그를 밀어내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바심이 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조바심이 극함에 달하면서 골키퍼를 빼고 공격수를 투입하는 이제 미친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계엄선포였죠.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인 것 같고요.